마이클 앤드류 폭스는 1961년 6월 9일 캐나다 엘버타주 에드먼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형제 1명과 3명의 누이가 있는 북적거리는 가정에서 넷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폭스는 경찰관이자 캐나다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생활 방식을 고수했고 이는 어린 마이클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질서와 책임감을 어릴 때부터 몸에 배게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필리스는 다재다능한 전문 배우이자 급여 담당 비서였으며 창의력과 끈기는 그에게 평생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이클은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끈끈한 가족의 따뜻함과 아버지의 군 복무로 인한 잦은 이사로 인한 어려움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윌리엄 폭스가 1971년 현역에서 은퇴한 후 그의 가족은 결국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교외인 버나비에 정착했고 어린 마이클은 그곳에서 안정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마이클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많은 캐나다 아이들처럼 그는 아이스 하키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한데 그는 프로 하키 선수가 되어 언젠가 내셔널 하키 리그 NHL에서 뛰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체격은 거친 프로 하키 세계에서 큰 불리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그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씹다의 시절, 마이클은 예술에 대한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음악에 매료되어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시각 예술과 공연 예술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와 표현에 대한 그의 열정은 연기로 이어졌고 결국 연기는 그의 삶을 규정짓는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15세라는 어린 나이에 연기에 전념하기 시작했고 과감하게 전문 연예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캐나다 방송공사 CBC에서 제작한 캐나다 TV 시리즈 리오와 네이, 리오 앤 미 오디션에 참가했고 뛰어난 연기력으로 배역을 따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열정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지역 극단과 작은 TV 드라마에 출연하며 경력을 쌓아갔고 서서히 자신감을 얻고 연기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촬영되는 미국 영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며 양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 배울 기회를 얻었고 이는 향후 그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8세의 마이클은 연기 경력을 더욱 발전시키고자 미국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연기 경력 초반에는 단역과 오디션으로 시작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 진출의 난관을 극복하며 강인함과 인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큰 전환점은 1982년 NBC의 전설적인 TV 시리즈 패밀리 타이즈에서 알렉스 P. 키튼 역으로 캐스팅되면서 찾아왔습니다. 마이클은 야심차고 보수적인 젊은이를 완벽하게 연기하여 1982년부터 1989년까지 7년 동안 북미 전역의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섬세하고 매력적인 연기는 에미상 3개와 골든 글로브상을 안겨주며 그를 텔레비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자신이 좋아하던 다른 배우를 기리기 위해 마이클 제이 폭스라는 예명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이름은 훗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마이클은 텔레비전에서 큰 인기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로베오트 제메키스 감독의 1985년 영화 백 투 더 퓨처에서 마티 맥플라이 역을 맡은 그의 연기는 그야말로 전설적이었다. 독창적인 스토리와 마이클 잭슨의 열정적이고 친근한 연기는 영화를 즉각적인 문화적 성공으로 이끌었고 1989년과 1990년에 속편이 제작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는 프랜차이즈로 이어졌다. 백 투 더 퓨처 외에도 마이클 잭슨의 1980년대 활동은 그의 다재다능함과 폭넓은 인기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1985년작 틴 울프, 사춘기와 자아 인식에 대한 기묘하고도 멋진 작품, 1987년작 라이트 오브 디, 조앤 제트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재능을 뽐낸 작품, 그리고 87년작 마이 석세스의 비밀, 야망과 미국 기업 사회를 유쾌하면서도 통찰력 있게 그린 작품과 같은 영화들을 통해 10대 스타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1989년 베트남 전쟁 영화 전쟁의 사상자들에서는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배우로서의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중 마이클은 퇴행성 신경질환인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시련이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계속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놀라운 용기와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진단 후에도 그는 여러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 중에는 유쾌한 코미디 드라마 닥테어 할리우드 1991, 로맨틱 코미디 사랑 아니면 돈 1993, 불운한 연예 기획사 매니저를 연기한 라이프 위드 마이키 1993, 그리고 어둡지만 유머러스한 가족 드라마 1994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끔찍한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의 변함없는 재능과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1996년 마이클 폭스는 시트콤 패밀리 타이즈의 제작자 게리 데이비드 골드버그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인기 드라마 스핀시티에 출연하여 매력적이고 재치 넘치는 뉴욕 부시장 역을 맡았습니다. 폭스는 뛰어난 코믹 연기 감각과 캐릭터에 깊이를 더하는 재능을 다시 한번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황금 시간대 TV에 사랑받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피터 잭슨 감독의 영화 프라이트너스 1996년에서 프랭크 베니스터 역으로 출연하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극장 영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코미디, 긴장감, 그리고 따뜻함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연기로 평단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애니메이션 영화와 가족 영화인 홈워드 바운드, 인크레더블 저니, 그리고 속편인 홈워드 바운드 둘, 로스트 인 샌프란시스코, 스튜어트 리틀, 아틀란티스, 잃어버린 제국 등의 목소리 연기를 통해 세대를 초월하는 인기를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스크린 속 그의 모습은 변했지만 마이클은 아이선사, 보스턴 리걸, 2006, 레스큐 미, 2009, 거스 와이프, 투션2 등 평단의 호평을 받은 TV 드라마에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수많은 에미상 후보 지명과 수상으로 이어졌으며 오랜 세월 동안 개인적, 직업적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뛰어난 재능과 매력은 조금도 변치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는 연기 활동뿐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할리우드에서의 여정과 파킨슨병과의 첫 투병기를 기록한 회고록 럭키맨 2002를 비롯한 3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2009년 작 항상 위를 바라보면은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낙관적인 태도로 삶을 최대한 즐기는 것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작 미래로 가는 길에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는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유머러스하면서도 실용적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작품들은 작가의 개인적인 고난과 승리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만성질환과 불행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됩니다. 전설적인 TV 시리즈 패밀리 타이즈에서 주연을 맡아 스타덤에 오른 마이클 제이 폭스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동료 배우 트레이시 폴란과 1988년 7월 16일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 촬영장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고 할리우드 로맨스의 아름다움과 진솔한 모습이 어우러져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수많은 연인들이 덧없이 떠나가는 연예계에서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영원한 사랑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이클과 트레이시는 창의력과 재미, 그리고 부모로서의 변함없는 헌신 속에서 내 자녀를 키우며 행복하고 활기찬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할리우드 스타로서의 압박 속에서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사랑과 가족, 그리고 인내가 우아함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팬들은 마이클 제이 폭스의 성공적인 경력뿐만 아니라 트레이시 폴란과의 견고한 관계와 가정생활을 칭찬하며 이 부부의 이야기를 꾸준히 지켜봐 왔습니다. 60연세의 마이클 제이 폭스는 팬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솔직하게 공개하며 삶과 유산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바람까지 밝혔습니다. 솔직한 인터뷰에서 폭스는 특유의 유머와 솔직함, 그리고 때로는 신랄한 비판을 섞어 거침없이 자신의 장례식 참석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목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는 수십 년간 연예계에 몸 담으며 살아온 그의 삶을 형성해 온 개인적인 한계와 관계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영화 백 투 더 퓨처에서 함께 출연했던 리아 톰슨입니다. 폭스는 톰슨을 이 그룹에 포함시킨 이유를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리아는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배우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촬영장에서의 우리 관계가 때로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투기도 했고 예술적 견해 차이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떤 긴장감이나 아주 작은 어색함조차 없이 깔끔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겐 이베온 만남이 초회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폭스의 발언은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스크린에서 성공적인 관계라 할지라도 장례식처럼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과거로 남겨두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더욱 복잡한 관계를 암시합니다. 이어서 폭스는 수년간 할리우드 파티에서 만났던 또 다른 유명 스타인 패트리샤 히튼을 언급했다. 패트리샤는 사랑스럽고 재능 있는 여성이지만 우리는 깊은 차원에서 마음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폭스는 말했다.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진정성과 따뜻함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아감정이 아니라 단지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 저와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을 따로 불러두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사람이지만 제 장례식에 오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폭스의 솔직함이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우리 모두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줘야 합니다. 폭스는 강렬한 스타일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국제적인 찬사를 받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폭스는 쿠엔틴은 그의 분야에서 천재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그를 존경해왔지만 장례식은 철학적 논쟁이나 스타일적인 판단을 나눌 자리가 아닙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이 저를 기억해주길 바라지 영화 이론에 대한 열띤 논쟁을 겪은 기억을 남겨주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쿠엔틴은 놀라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나 다른 누구에게도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 말에서 폭스의 에너지와 태도가 느껴집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감정적으로 예민한 순간에는 과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조니 뎁이 있습니다. 그의 경력과 사생활은 폭스 본인만큼이나 광범위하게 주목받아 왔습니다. 폭스는 조니가 훌륭하고 독특하며 개성 넘치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간 그의 존재감이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때로는 차분한 상황에서 다소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나네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화려한 이야기나 엉뚱한 장난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사적이고 내성적이며 평화로운 것으로 하고 싶었다. 그래서 그에게 이번에는 빠져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 폭스의 접근 방식은 유머와 외교를 적절히 조화시켜 뎁의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그의 개인적인 편안함을 위한 분명한 한계를 제시하는 훌륭한 예의다. 폭스는 마지막으로 업계에서 존경받는 친구이자 동료인 조지 클루니를 언급하며 말을 맺었다. 조지는 카리스마 넘치고 친절하며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죠. 라고 폭스는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힘든 순간이 있기 마련이고 내 장례식은 인맥을 쌓거나 사교적인 재능을 발휘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평화와 친숙함 그리고 주변의 조용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조지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기에 그가 의도치 않게 그런 것들을 조금 빼앗아 갈 수도 있고 저는 이 시간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만 보내고 싶습니다. 폭스의 이 말은 그가 환경과 목적을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하는지 그리고 그가 떠나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고 개별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의 생각은 대중의 시선 속에서 살아왔지만 진정으로 사적인 면모를 간직해온 한 남자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가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신중하게 선택한 것은 분노나 증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감정의 경계, 인간관계의 복잡성,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존중받고 싶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언급하는 모든 이름은 하나의 이야기이자 연결고리이며 명성과 진정성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폭스는 이러한 견해를 공유함으로써 팬들과 팔로워들에게 자신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험을 만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함께할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삶의 끝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에도 진지하고 사려 깊으며
누가 봐도 마이클 제이 폭스다운 그의 모습은 그의 솔직함, 유머 감각, 그리고 지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